나이가 들면 사람은 정말 변할까요? 특히 젊은 시절, 거칠고 무모하며 심지어 위험해 보였던 사람들은 과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영역 중 하나를 탐구하며 시간이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우리의 탐구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이들이나 악성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일부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 이들의 삶은 종종 혼돈과 파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 중 상당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80%가 넘는 사례에서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점차 더 친사회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모습으로 변모하며 나중에는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삶과 거의 구별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물론 100%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경향성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무모함에서 이험 회피로의 전환이라는 핵심적인 동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극단적인 위험 추구자입니다. 그들은 스릴을 찾아 헤매고 의도적으로 극적이고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지루함을 병적으로 싫어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경멸합니다. 아마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안정적인 직장과 평온한 가정생활을 가장 경멸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일 겁니다. 이들의 무모함은 단순히 용감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세 가지 심리적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를 애써 예면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과대성입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는 식의 근거 없는 면책 특권을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 마지막은 환상입니다. 자신을 전지전능하고 무적의 존재로 여기는 망상에 가까운 서사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행동과 결과 사이의 당연한 인과관계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들에게 실패조차도 하나의 스릴 넘치는 모험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극적인 실패의 순간이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강렬한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인생의 경험은 쌓여갑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들의 삶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평생에 걸친 역경과 투쟁에 반응하여 뇌에 신경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뇌의 발달 과정이 마침내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삶보다 안정된 직업과 가정을 꾸리는 평범한 삶이 사실은 더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사이코패스적 행동과 범죄 활동은 급격히 감소하고 때로는 거의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들 내면에 들끓던 그 엄청난 에너지와 공격성은 어디로 갔을까요? 스릴과 드라마를 향한 갈망은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출되는 방식이 바뀐 것뿐입니다. 나이가 든 사이코패스적 성격의 소유자는 더 이상 과거처럼 대놓고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공격성은 새로운 출구를 찾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약물 남용이나 알코올 중독, 심지어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훨씬 더 교묘하고 사회적인 형태를 띱니다. 바로 수동 공격성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사람들 뒤에서 은밀하게 상대를 방해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의 기반을 무너뜨리며 도전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파괴력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가 제시한 승화라는 매우 흥미로운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승화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성적 또는 공격적 충동을 무의식적으로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심지어 칭찬하는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시하고 싶은 강한 노출증적 욕망은 안무가나 행위 예술가의 열정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훔쳐보고 싶은 관음증적 충동은 과학적 탐구나 연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괴적이고 위험한 공격성은 미식축구 경기장에서의 격렬한 몸싸움, 혹은 군인이나 경찰로서의 임무수행과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 승화의 개념을 나이든 사이코패스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권위에 대한 증오와 반항심으로 가득 찼던 젊은 시절의 공격성은 이제 사회운동이나 시민활동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기관이나 국가 혹은 사회 시스템에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의로운 편에 서서 싸웁니다. 그들의 공격적인 에너지는 이제 사회적 목표와 연대를 위해 사용되며 사회는 그들의 열정과 투쟁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공격적 에너지가 과거에는 범죄를 낳았지만 이제는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 35세 이후에는 80% 이상이 더 이상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사이코패스에게서도 흔히 관찰되지만 흥미롭게도 나르시시스트에게서는 가장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무모하게 위험을 추구하던 한 인간이 나이가 들어 극도로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단순히 그가 착해졌다거나 철이 들었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심리적 재편 과정입니다. 내면의 공격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더 세련되고 교묘한 형태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변화 가능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모범적인 시민, 열정적인 사회운동가의 모습 뒤에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격렬한 과거와 여전히 살아 숨쉬는 강력한 에너지가 다른 가면을 쓴 채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오늘의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